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중앙집권국가의 성립과 정복전쟁의 전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지난 시간 또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 배웠죠, 맞죠? 네. 그때 국가는 무슨 국가였습니까? 이제 막 시작된 국가. 네. 무슨 초기 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 초기 국가 이야기 한번 다시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위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부여? 부여가 있었지, 맞지? 부여 아래에는요? 누구요? 쌤이 좀 색깔을 다르게 쓸게요. 그 이유가 있겠지, 맞지? 고구려. 그 오른쪽에는요? 옥저와 동해. 동해.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한, 변한, 진한. 요렇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는 우리 처음에는 무슨 국가였습니까? 우리 초기 국가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기억나요? 네. 우리 초기 국가의 특징으로 이 국가들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지 못했죠, 맞죠? 네. 얘들은 우리가 무슨 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요? 무슨 체 국가. 땡땡체. 연파. 연맹, 연맹. 체, 성격이 강하다고 이야기했지, 맞지? 대표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맞지? 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존재했죠, 맞죠? 하지만 부족들의 눈치를 봐야 됐어, 안 봐야 됐어? 봐야 됐지, 맞지? 그래서 우리 제가회의라든지, 맞지? 사출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권력이 어디로 집중되어 가는 과정이다? 중앙으로, 즉 누구한테로? 왕한테로 집중이 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무슨 국가? 중앙 집권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맹 초기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국가로 가는 단계냐면 고대 국가로 가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 이러한 성격을 중앙 집권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 중앙 집권을 달성했던 나라들이 몇 개 있죠, 맞죠? 우리 여기서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정복전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나가면서 주변에 있었던 부여라든지 옥저라든지 동해의 영토를 흡수해 버립니다.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단계?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단계죠, 맞죠? 그러면 옥저, 동해, 부여는 무슨 국가에서 명을 달리했다? 여기까지 갔다 못 갔다? 못 갔죠. 어디 국가에서 삶을 마감한 겁니까? 연맹체적 국가 단계에서 옥저, 동해, 부여는 마감한 거죠, 맞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마한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한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셌는데 이제 백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힘을 키워서 이 나라가 가장 빨리 무슨 국가가 된 거야? 중앙집권적 국가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제도 점점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하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진안에서 발생된 나라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신라라고 이야기하죠. 신라도 무슨 단계? 중앙집권 국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도 점점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이 변환에서 등장한 나라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야라고 이야기하죠. 자, 가야도 열심히 무슨 국가로 바꿔가고 있다? 중앙집권 국가로 달려가고 있지만 쌤이 색깔을 달리했던 이유는 알겠죠? 여기까지 갔다 못 갔다?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가 그리고 가야까지 포함해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펼쳤던 시기를 우리가 통상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무슨 시대? 우리 무슨 시대 있잖아. 땡땡 시대. 삼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가야가 빠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야는 무슨 국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사국시대라고 하긴 해야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앙집권 국가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우리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자, 일단은 누구한테 권력이 집중돼 누구의 힘이 세지고 있는 단계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우리 족장 세력들 있죠. 족장 세력들은 어떻게 힘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왕은 어떻게든 이 족장을 자기의 세력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을 겁니다. 맞지? 너희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어디로 와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와서 내 밑에 뭐가 되라? 신하가 되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자, 이제 족장 세력들이 있잖아요. 족장 세력. 족장 세력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중앙 귀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 16페이지 왼쪽 아래에 볼게요. 우리 왼쪽에 보면은 왕이 있고요. 족장이 있지, 맞지? 이 족장들은 각각 어디 지역을 다스렸어요? 지방에 자기의 근거지들을 다스렸죠. 맞죠? 그래서 왕은 그 족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함부로 했어, 못했어? 못했죠. 맞지? 그죠? 그래서 여전히 지방에 있는 족장들의 힘이 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을 뭘로 바꿔버려요? 귀족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어디로 끌어들입니까? 왕이 있는 중앙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그 원래 얘들이 지금으로 칩시다. 지금 우리가 중심지가 제주시라면 제주시에 왕이 있는 겁니다. 맞지? 그리고 지방은 어디입니까? 한림 족장, 애월 족장, 조천 족장, 함덕 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족장들을 다 어디로 끌어들인 거? 제주시로 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귀족해. 제주시에 살아. 하얏트 호텔 두께 살아. 그래서 막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족장들이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왕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그 족장들이 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애월이 잘 나갑니까? 한림이 잘 나갑니까? 애월이 좀 잘, 한림? 애월? 얘들 좀 비슷한 급인가? 그러면 다르게 해보자. 이거 좀 급을 구별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성산이 큽니까? 한림이 큽니까? 좀 애매하네. 아무튼 뭔가 얘들이 다 같은 급은 아닌 것 같지, 맞지? 다들. 그럼 그들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다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겠지, 맞지? 그죠? 같은 급 대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중앙 귀족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의 등수를 매겨줍니다. 등수. 너는 우리 공무원들도 9급 공무원도 있고 1급 공무원도 있지, 맞지? 1급 공무원은 9급 공무원이랑은 완전 천지 차이지, 맞지? 그런 식으로 등수를 매겨준 겁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등. 등수를 매겨줍니다. 그 등수를. 그리고 이게 뭔가 잘 등수는 눈에 뭐 머리 위에 보이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딱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급수에 따라서 뭘 다르게 입어라? 옷을 다르게 입어라.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은 신하들 옷 색깔이 다 같습니까?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그거를 관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복제. 그래서 관등제라든지 관복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등수도 매겨버리고요. 부족장들을 다 중앙으로 귀족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누구 아래다가 둬버린 겁니까? 왕 아래에다가 둬버린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가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살려야겠지. 맞지? 내 말이 이제 곧 뭐가 되어버려야 돼? 법이 되어버려야겠죠. 맞죠? 그러면은 뭘 만들면 됩니까? 왕이. 법을 만들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왕이 법을 반포합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율령이라고 합니다. 율령. 자, 여기서 말하는 율은 뭐냐면 우리 행정과 관련된 법입니다. 행정법. 행정법 들어봤죠? 네. 행정법이랑 형법이랑 같아요. 우리 학교 관련된 구성 맞죠? 학생들은 항상 3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행정법이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령은 뭐냐면 뭘까요? 형벌입니다.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왕이 직접 율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족장들은 이 율령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지, 맞지? 즉 이제 각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치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지게 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한림, 애월에 있었던 족장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제주시로 가버렸지, 맞지? 거기서 이제 나 뭐 어떤 부족장일세 이런 말 안 하고 이제 뭐랍니까? 나는 귀족일세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 거기 지역은 뻥 비었지, 맞지? 대표자가. 그러면 왕은 어떻게 했을까? 그쪽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직접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앙에 있는 나라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행정기구를 정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행정기구도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다가 누구를 보내버려요? 이제 족장이 없으니까.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좀 잘 다스려달라. 누구의 명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잘 다스려 주세요 라고 지방 관리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힘이 어디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 거? 제주도 전역을 뻗쳐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맞죠? 원래는 제주시에 있는 왕이 함부로 한림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못했다고. 왜? 누구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족장의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족장들은 이제 왕 밑에 들어온 상태잖아. 그리고 내가 진석이가 너무 좋아요. 진석이를 한림 가서 네가 한림 다스려라. 보낸 거지, 맞지? 그럼 내가 이제 한림에 딱 갔다 그러면 진석이는 어떡하겠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하겠지, 맞지? 그래서 한잔하자 하면서 할 거 아니냐고, 맞지? 그래서 이제 왕의 권력이 전역에 뻗쳐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러한 국가가 힘이 세겠어요? 아니면 아까 봤던 연맹체 국가가 힘이 세겠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됐던 국가들이 빨리 정복전쟁에 더욱더 수월하게 나서게 되고 그 나라는 더 빨리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방관이 우리 지금 이 시기는 한창 전쟁이 활발한 시기죠, 맞죠? 그러면 지방관을 보낼 때 지방의 대장을 보낼 때 여러분들 같으면 좀 행정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좀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좋을까? 전쟁이겠죠, 맞죠? 왜? 또 이 지역을 빼앗길 수도 있거든, 맞지? 그래서 뭔가 싸움도 잘하고 군인 출신의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하는 게 더욱더 중요했다고. 그래서 이 당시에 지방관들은 약간 행정적으로 유능한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성격이 강했을까?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특징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에 보면은 엄청 작은 도시들 있죠. 거의 막 마을 수준. 이 마을 수준은 여전히 그 마을에 있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 있지. 그 마을의 유지라든지 그 마을을 오랫동안 대대손손 살면서 그 마을을 지켜줬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입김이 여전히 강력하긴 합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마을 촌자라고 해서 촌주, 촌장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겁니다. 쌤은 근데 판서를 좀 많이 해. 판서가 수업에 더 집중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쌤 여러 가지 뭐 PPT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렇지 않나? 같이 우리 왜냐면 같은 배를 타고 같이 흘러가야 되잖아, 같이. 만들어진 배를 보여주면서 타라고 하면 안 타지거든, 잘. 자, 우리 세 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맞죠? 우리 좀 더 앞에 당겨서 적을게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죠, 맞죠? 우리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주몽. 우리 동명성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죠, 맞지? 이 백제는 이 주몽의 아들 내미가 세웠대요. 그 아들 내미 이름을 온조라고 이야기하죠, 온조.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국가는 우리 신라죠, 맞지? 신라는 얘들과 좀 관련이 없어요, 맞지? 우리 알에서 태어난 누굽니까? 혁거세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가야가 있고요. 가야는 좀 이따 적을게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맞지? 자, 우리 이러한 나라들이 가장 잘 나가는 속된 말로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가 필요할까요? 우리 배웠으니까. 어떤 국가가 돼야 돼? 이러한 것들이 완비가 되어야 나라의 힘이 갑자기 세지거든. 맞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2세기. 우리 세기라는 말 알죠? 네. 우리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그러면 3세기는 몇 년부터입니까? 201. 201년부터지, 맞지? 네. 자, 우리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렸던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백제. 백제입니다, 백제. 4세기가 백제고요. 5세기가 고구려. 6세기가 신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제일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정복 전쟁을 가장 활발하게 했었을 시기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지역을 차지하고 있냐면 우리 이쪽에 있었던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러한 것을 완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쌤 처음에는 전성기를 누렸던 게 어디라고 했어요? 백제라고 이야기했죠. 백제. 그래서 이 백제는요. 우리 이쪽에 하나 쓸게요. 왕 이름을. 고이왕이라고 하는 시기 때부터 뭔가 이러한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그래서 우리 백제 지역을 먼저 보면은 자, 우리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백제는 어느 지역을 정복했대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한강유역을 다 차지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고이왕 시기에 한강유역을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특징이었던 무엇과 무엇을 정비한대요? 관등제랑 관복제를 정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고이왕 시기 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고이왕 시기 때 뭐 율령을 반포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관등제하고 관복제를 정비했다는 뜻 자체가 이미 이러한 단계를 다 거쳤을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관등제하고 관복제도 하나의 법이거든. 법으로 정해놓는 거잖아. 그럼 이러한 법도 무슨 율입니까? 령입니까? 옷 색깔을 정해주는 거는 율이겠지. 행정.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율령도 아마 반포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고이왕 시기 때 가장 빨리 전성기를 누릴 준비를 해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초에 백제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시작할 때부터 한강에서 시작하죠. 한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문화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제는 과거로부터의 특징이 뭐냐면 백제는 강력한 해상 국가입니다. 해군이 강력해요. 중국과의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죠. 어디랑 또 활발히 합니까? 일본과도 가장 활발히 교류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한강유역을 가장 빨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를 가장 빨리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끝났으면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나오겠죠. 맞죠? 우리 그 사람이 우리 다 한 번쯤을 들어봤었던 누굽니까? 근초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근초고 왕. 오케이? 로봇은 나옵니까?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근초광부터 이야기합시다. 자, 근초광 보면은 굉장히 정복 전쟁을 활발히 하는데 먼저 이 근초광 백제 시기 때 오면은 이제 완벽히 어느 지역을 다 통합해 버립니까? 마한 지역을 완벽히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근초광 시기에 이제 마한을 완벽히 통합합니다. 이제 마한 지역에서 가장 센 국가는 누구냐? 그냥 마한이 이제는 뭡니까? 백제인 겁니다. 백제. 아무도 백제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키워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고구려를 공격하죠. 우리 이 전투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양성 전투라고 이야기도 해요. 자, 이 근초광이 어디를 공격해버린 거? 고구려를 공격해버린 겁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냐면 고국원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구려 공격으로 이 고국원 왕은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평양성으로 달려가서 백제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백제군의 공격이 너무나 거세서 고국원 왕이 어떻게 죽었냐고 적혀있냐면 유시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유시라는 것은 화살이 엄청나게 날아온다는 걸 의미하거든. 거기에 전쟁 중에 싸우다가 고국원 왕이 죽게 된답니다. 고국원 왕의 죽음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지금 이 4세기는 좋은 시기입니까? 위기입니까? 위기인 거죠. 위기.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원 왕이 죽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근초광에 이어서 우리 뒤쪽에 가면은 왕이 하나 더 나오는데 우리 침류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이 왕 시기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백제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어떤 다른 고등 종교를 들고 들어와서 그 종교가 뭘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오케이? 여기까지 백제 전성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항상 근데 또 인간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이제 뭐도 있습니까? 추락할 때도 있죠. 맞죠? 최고점이 있는 겁니다. 최고점. 우리 인생에는 항상 최고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오지 못했죠. 맞죠? 쌤도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쌤도 지금 아직 고위왕 정도 수준 아닐까요? 쌤 개인적으로. 근데 쌤이 벌써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쌤은 아직 근초광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성기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우리 깨구리가 점프하려면은 발을 오므리잖아. 맞지?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지 않을까요? 맞지? 끝까지 오물렸다가 팍 점프하기 위해서. 그죠? 자, 우리 고구려의 위기입니다. 맞지? 고구려도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극복해 놔야겠지. 맞지? 이 극복했던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 왕을 소수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림 왕. 이 소수림 왕은 백제로 치면은 이 고위왕의 버금가는 왕입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이 뭘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이제 뭐 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중앙집권 국가로 완벽히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징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겠지. 맞지? 우리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뭘 반포합니까?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도 수용해요. 뭐? 불교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만들어버려요? 학교도 만듭니다. 학교. 우리 이 학교를 태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학. 왕이 학교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국가에서 학교를 만들었대. 공립학교를 드디어. 학교를 왜 만들었을까? 왕의 입장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 맞지? 우리나라를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재는 누구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국가와 왕.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왕이라고요. 왕. 우리 신하들은 나에게 충성해라. 즉 중앙집권 국가로 하나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도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우리 다 들어봤을 겁니다.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 또 하나는요? 장수왕이 되겠죠. 맞죠? 이 장수왕은 실제로 장수왕이라는 이름 왜 장수왕이에요? 장수에서.
기록에 보면은 100살 넘게 왕을 했대.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기토 대왕은 왜 강기토 대왕입니까? 광자가 뭐예요? 넓을 광자. 그렇지. 최강이 잘하네. 걔는요. 열개자. 개척하겠다. 그럼 토는 쉽죠? 뭡니까? 땅. 맞죠? 흑토잖아. 맞지?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널리 땅을 넓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전성기를 누리는 겁니다. 자, 강기토 대왕 시기에 영토는 굉장히 넓죠. 맞죠? 어디까지 진출합니까? 중국의 만주까지 다 진출하죠. 맞죠? 우리가 넓은 영토 확장에 나갈게요. 중국까지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중국이 당하고만 있었죠. 맞지? 왜?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중국 공격하면 중국 가만히 있어요? 강기토 대왕이 중국 막 귀사제기 때려도 중국이 아무 말 못하고 있다고. 중국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중국의 분열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고조선 배울 때는 여기 강력한 나라가 있었지. 하나로 통일된 나라 뭡니까?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맞지. 그런데 한 이후에 중국은 분열돼 버립니다. 우리 이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원래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고. 근데 이 한족들이 자기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다 끌어들인 겁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야 말갈, 야 여진, 야 선비족, 야 흉노, 나 좀 도와줘. 서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가 없는 도움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다 대가를 요구하게 되면서 중국 자체가 이제 한족의 국가가 아니라 이민족의 국가로 막 난립해 버립니다. 우리 이러한 시기를 위진 남북조 그리고 5호 16국 시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시기에 강기토 대왕이 완전 박살내고 있는 거죠. 맞지? 가도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막 도와주지도 않아요. 예 하고 있다고 막 지들끼리. 이 말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진짜 죽일 새끼는 누굽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누구한테? 백제한테. 그래서 이 당시에 고구려 기록에 보면은 백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제를 안 불러요. 우리 싫은 사람한테 그냥 이름 불러줘요. 뭐라 불러요? 진짜 죽이고 싶은 놈한테 최강님 이렇게 불러줘. 처음에 뭐 무슨 바로 이 개새끼부터 붙잖아. 맞지? 죽일 놈의 새끼. 그래서 백제한테 백제라고 안 불러. 백잔이라고 부릅니다. 백잔. 잔자가 원숭이 같은 새끼 이런 거거든. 굉장히 비하하는 용어가 공식 문서에 다 적혀 있어요. 백제라고 안 써. 백잔, 백잔. 우리말로 치면 뭐 개새끼, 개새끼 이렇게 적혀 있다고. 영상 찍고 있는데. 자. 그래서 넓은 영토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한강 이북.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땅값이 좀 싼 데죠, 맞지? 강남이 아니라 어디까지? 강북까지는 고구려가 내려옵니다. 한강 이북까지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청와대, 맞죠? 그런 지역까지는 다 가져갔다는 거지, 맞지? 이제 한강을 끼고 누구랑 대립하고 있는 상황? 백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맞지? 그리고 이때 어디에서 강기토 대왕한테 긴급히 헬프를 요청합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저 이 노예와 같은 제가 감히 강기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막 그래요.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신라를 구원했을까? 자, 우리 밑에 쭉 내려가서 우리 다시 신라로 가볼게요. 우리 신라는요. 뇌물마립간식입니다. 우리 신라는 아직까지 왕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뇌물마립간식이 때 우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전까지는 한 사람의 왕도 차지하지 못했거든. 우리 그전까지는 신라는 박씨랑 석씨랑 김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좀 역사적인 용어로 삼성 교립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나눠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립간이라고 부르기 이전에는 뭐라 불렀냐면 이사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무슨 이사금, 유리 이사금, 무슨 이사금. 이 이사금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사금이라고. 이사금이 뭘까요? 자기들끼리 박석끼리 모여가지고 이 떡을 입에 딱 깨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제일 많이 있는 놈이 왕이 됐대. 이빨은 보통 누가 많이 납니까? 월라 아니면 나이 많으나?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들이 왕이 됐다. 그래서 이사금은 연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케이스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가 왕위를 독점합니까? 김씨가 왕위를 독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누구의 공격이 있었냐면은 우리 일본 외와 우리 아까 지금 숨어 있는 가야 이제 등장하지 맞지? 가야가 신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상당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거의 멸망할 지기에 처했는데 이 뇌물가액반이 보기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보여? 고구려밖에 없어 보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광개토가 어떻게 해줬어요? 오케이 하죠, 맞죠? 그래서 이 신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이제 일본까지 박살내고 싶은데 일본은 너무 멀지 맞지? 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는 박살낼 수 있어요? 가야는 박살낼 수 있죠, 맞죠? 자, 이 계기로 인해서 이 가야는 원래 정기 연맹이 있고요. 후기 연맹이 있거든. 가야는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죠, 맞죠? 무슨 가야, 무슨 가야, 무슨 가야, 무슨 가야, 무슨 가야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초반기에는 우리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했다면은 광개토 대왕한테 줘 터지고 나서부터는 금관가야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후기 가야부터는 누가? 우리 대가야라고 하는 가야가 후기 연맹 가야 연맹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 부분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야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모습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 봅시다. 장수왕. 장수왕은 수도 자체를 옮겨버리죠. 맞죠?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버립니까?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이 수도를 옮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 여기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일까요? 중국 영토에.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이 말은 지금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대놓고 나 이제 내려간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 내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 이제 북쪽 다 했어. 내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이것을 남진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진정책. 자, 우리 하나 빠져먹은 게 우리 고구려가 도와줬잖아, 맞지? 우리 또 대가 없는 도움 있습니까? 이때부터 신라는 누구의 간섭을 많이 받을까요? 고구려의 정치적인 간섭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수왕 때 와서는 이제 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때부터 와 큰일 났다 하는 나라가 있죠. 누굽니까? 누굴까요? 아, 큰일 났다 이제 하는 나라 누굴까? 백제겠죠. 백제는 떨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라도 아씨 이제 진짜 내려오나? 둘 다 위기인 겁니다. 위기 맞지? 그리고 실제 그 화살의 방향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백제죠, 맞죠?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를 달성하죠, 맞죠?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누가 죽어버립니까? 계로왕이 장수왕의 공격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도 또한 빼앗겨버립니다, 맞지? 한성이 빼앗기게 되고요. 어디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웅진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천도. 자, 지금 고구려의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성이 빼앗겼어. 서울 좋잖아, 넓고. 빼앗겼어요. 그러면 백제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가는 게 좋을까요? 넓고 풍족하고 광대한 평야가 있는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좁고 산 위에 있고 방어하기 좋은 곳으로 도망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웅진이라는 지역은 지금 명칭으로는 뭐라 부를까? 이거 이쁜 애들은 알지 맞지? 공주라고 부르죠. 공주. 공주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실제로 가보면은 백제의 성을 한번 가보잖아? 느껴져요. 아, 얘들이 진짜 위기감을 느꼈구나. 산 꼭대기에 있거든. 엄청 좁아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 보면은 금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보이는데 그 강을 끼고 아마 고구려 군대가 있었던 지역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제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이 이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이 시기에 그러면 이 신라하고 백제는 다 무섭지 맞지? 이 두 개 국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요? 서로 뭐 하는 게 좋을까? 아, 너희들이 백제 왕이었어 봐. 너희들이 신라 왕이었을까 봐요. 지금 얘들이 지금 대놓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자? 아, 서로 동맹하자.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동맹이 체결되는데 우리 이 시기는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신라, 쟤는요? 백제. 이해됩니까? 우리 요 시기까지가 누구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고구려까지라고요. 그 다음 남은 건 누굽니까? 이제 신라겠지 맞지? 우리 신라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자성어가 있거든. 우리 뭐 대기만성형 들어봤어요? 대기만성형 어떤 사람입니까? 큰 그릇은 빨리 만들어져요?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는 밑거름을 만드는 단계가 이제 나타나겠죠.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신라가 이렇게 커갈 수 있는 도움은 누구를 잘 이용했을까요? 누구의 분노를 잘 이용했을까? 백제의 분노를 잘 이용합니다. 백제의 분노를. 백제는 지금 분노 상태잖아요. 맞지? 그리고 자, 그러면 이때부터 고구려의 힘은 점점점 약화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봐요. 고구려가 왜 잘 나가다가 힘이 약화될까요? 중국이 변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에는 어떠한 나라가 등장하냐면 수, 당 이러한 나라가 등장해요. 이 두 개의 나라는 누구를 잡아먹기 위해서 안달입니까? 고구려. 고구려는 지금 이제 밑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여기에.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물밀듯이. 뭐 수양제 113만 대군 데리고 오지 맞지? 우리 제주도 인구 2배이지 맞지? 113만 명. 그 굉장한 숫자입니다. 남쪽에 신경을 못 써요. 이러한 시기에 신라는 백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우리 여기에도 몇 개 왕들이 있긴 있거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써보세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뭐 써볼까? 시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고국천왕.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5개의 부족이죠. 5개의 부족. 원래 5부족 연맹체였잖아. 맞죠? 이 부족을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애월 부족장, 조천, 한림 족장 이런 게 있었잖아. 이제 이러한 지역, 옛날에는 그 지역을 느끼면 아, 한림 부족이 사는 곳, 아, 애월 부족이 사는 곳 이러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월이 무슨 족장 동네 아니잖아. 단순히 무슨 지역이야? 행정구역이지 맞지? 그래서 고국천왕 때는 이렇게 단순한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게 이 느낌입니다. 이 말은 즉 이제 족장들은 다 누구 밑으로 들어왔다? 왕 밑으로 들어왔다라는 하나의 흔적이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리고 요 뒤쪽의 시기에 와서 약간 좀 위기를 살짝 겪다가 뭔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막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시기는 주로 누구와의 전쟁에 매진합니까? 중국과의 전쟁에 매진합니다. 중국과의 전쟁.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나머지들이 한번 보시면. 그런데 쌤이 이야기했죠. 이 장수왕 이후 때부터는 고구려의 힘이 점점 약화된다고요. 맞지? 고구려가 더 이상 남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이 북쪽에서 통일된 국가가 등장했거든요. 중국에서. 우리 어떤 나라?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가 실제로 고구려 공격하잖아. 몇 명으로 공격합니까? 들어봤어요? 113만 명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백제 인구 70만 명이지. 백제 아니 우리 제주도 인구
제주도에 그 어린애부터 다 끌고 모아도 70만 명인데 성인 남성 113만 명을 데리고 고구려를 공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 남쪽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지금. 고구려의 위기죠, 맞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남진 정책 결과로 계로왕도 죽었잖아. 그래서 일단 수도를 옮겨야겠지, 맞지? 수도를 한성에서 어디로요?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그런데 이 웅진이라는 지역은 넓은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고.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가 더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방어하기 쉬운 곳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수도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역할이 더 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와 누가 손잡습니까? 백제와 신라가 함께 손을 잡죠. 맞죠? 우리 이러한 것을 무슨 동맹이라고 할까요?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을 맺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어디에 대항해서? 고구려. 그리고 누구도 자꾸 끼려고 해요. 가야도 끼려고 합니다. 나도 끼워줘 한다고. 나도 끼워줘. 이해됐어요?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요 백제의 부흥기를 잠깐 봐야 되는데 백제가 무너질 뻔했으나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우리 그 왕이 2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령왕이 했던 가장 지금 생각해 볼게요. 잘 봐봐. 백제가 왕이 죽었어요. 계로왕이. 어디까지 빼앗겼어요? 수도까지 빼앗겼어요. 어디까지 튄 거야? 웅진까지 튀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기 밑에 부족들을 다 귀족화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더 공고히 될까요?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야, 우리 왕 잘 나가나 싶었더니 얘 믿으면 안 되겠네. 지방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일단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안부터 탄탄하게 세워야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제의 지역을 22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22개의 담로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해요. 우리 이거를 22담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니 해도 누구가 제일 믿을 만합니까? 자기의 가족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파견합니까? 왕족을 파견해서 일단 자기 집안부터 단단하게 다시 새롭게 모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왕 시기에 와서요, 다시 한번 리벤지를 다짐하죠. 그리고 누구의 동의를 구해놨을까? 당시 신라의 동의를 구해놓습니다. 우리 당시의 신라는 진흥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요. 자, 성왕이 어떤 걸 했냐면요. 성왕이 일단 했던 거는 수도부터 옮깁니다. 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 우리 지금의 이름이 뭐냐면 부여입니다. 부여. 사비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또 바꿔요. 드디어 바꿉니다. 어디를 개성했다? 부여를 개성했다.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쌤 생각에는 백제가 이런 게 싫었던 것 같아. 너희는 고구려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라야. 이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백제는 아니야.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나라다? 부여로부터 온 나라다. 실제로 부여 건국설화랑 고구려 건국설화, 백제 건국설화가 2개가 있어요. 한 개는 요 이야기고요. 또 한 개는 얘가 어디서 온 사람이다? 주몽이랑 똑같아요. 부여에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남부여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손잡고? 신라와 손잡고 신라와 함께 어디를 수복해요? 한강 유역을 다시 한번 되찾습니다. 되찾은 거죠. 그런데 누구의 배신? 이 진흥왕의 배신인 겁니다. 이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다 누구한테 냅다 빼앗겨 버립니까? 신라한테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성왕의 기분은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 같이 손잡고 빼앗기로 해놓고 방심한 사이에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맞지?
이때부터 백제의 목표는 바뀝니다. 누굽니까? 신라 이 새끼들 맞지? 그래서 이 성왕은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요?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신라를 공격해서 우리 관산성이라는 지역을, 이게 중요한 지역이거든.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를 빼앗습니다. 누가요? 백제가요. 성왕을 누가 보냈냐면 자기 아들 레미를 보냈거든. 근데 아들이 거기를 거의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신나가지고 아빠 나 거의 빼앗았어. 빨리 와봐요 하니까 아빠가 신나가지고 가다가 붙잡힙니다. 백제한테요. 신라한테요. 근데 이 신라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성왕을 붙잡아 놓고 성왕의 모가지를 잘라버리죠. 맞죠? 이때부터 이제 누구와의 갈등이 심해져? 이 두 개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해됐어요? 성왕은 좀 불쌍하지, 맞지? 자, 그 다음 진흥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두 개의 왕을 더 봐야 되는데, 우리 아직 신라의 이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맞지? 요 이야기를. 신라에 보면은 우리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 첫 번째가 지증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풍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우리 지증왕 내용을 잠깐 보면은, 자, 우리 신라, 이게 몇 페이지냐? 우리 18페이지 볼게요. 18페이지. 자,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우리 고구려 이랑 관련된 이야기고요. 우리 두 번째 문단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지증왕이 등장하죠. 맞죠? 자, 지증왕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드디어 나라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뭔데 이제 정의할 거 아니야. 그전에는 막 이름 뭐 이걸로 불리기도 하고 저걸로 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의 이름을 정합니다. 국호를 뭘로 정하죠? 신라로 정하고요. 이제 무슨 칭호를 써요? 이제 돼서 마립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뭐도 하냐면 우리 지방에다가 뭐도 파견해요? 지방 관리를 파견합니다. 약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맞지? 지방관 파견.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적혀있던 걸 보면은, 아, 무슨 단계는 끝났구나. 지방에 있는 행정구역 정비가 끝났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맞지? 족장들의 성격이 약화되고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영토 확장을 하나 하는데, 우리 신라 동쪽에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맞죠? 뭡니까? 울릉도 있죠. 맞죠? 울릉도를 공격합니다. 울릉도를. 우리 옛날에 울릉도를 뭐라 불렀냐면 우산국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산국을 복속시킵니다. 자, 버풍왕 쪽으로 와서요. 이 버풍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불교식 이름입니다. 불교식 이름. 우리 그전까지는 신라 전통적 이름이라면은 이 버풍 자체가 불교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버풍한테 뭘 했겠어요?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병부라는 걸 설치하거든. 병부. 이 병부는 무엇을 담당하는 부서일까요? 병사. 그렇죠. 모든 군대를 누가 관리하겠다? 왕이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 병부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치행정기구를 정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도 하나 만드냐면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상대등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 상대등이 뭐냐면 귀족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귀족의 대표자는 누구였어요? 누굽니까? 귀족의 대표자는? 왕이죠. 그런데 버풍왕 와서 나 귀족의 대표 아니야. 나는 뭐야? 나는 뭔데? 나는 킹이야. 너희랑 급이 달라. 너희 귀족의 대표는 너희가 알아서 뽑아가지고 너희끼리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그냥 보고만 해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맞지? 상대등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귀족의 대표자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왕은 귀족의 대표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왕은 더욱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복 전쟁 또 시작합니다. 누구를 멸망시켜버려요? 거의 이제 힘없이 이제 왔다 죽을 나라 앞두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 무슨 나라일까요? 왜? 이미 고구려한테 맞을 만큼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금관가야를 복속시킵니다. 우리 이 이야기들이 법흥왕 때 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볼게요. 진흥왕은 성왕과 함께 어느 지역을 되찾았어요? 한강 유역을 확보하지, 맞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도 했냐면 한강 유역도 되찾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가야까지도 멸망시키죠. 무슨 가야입니까? 대가야를 복속시킵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우리 지도 한번 보자. 우리 18쪽 왼쪽 지도 보이죠, 맞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신라가. 우리 고구려 지역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이 지역을 함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진흥왕이 자기가 봐도 너무 내가 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개멋있어요. 지가 봐도. 약간 자아도 지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모든 후대 사람들이 알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에 순수,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뭘 세웁니까? 비석을 세워놓습니다. 우리 이것을 진흥왕 순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비.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진흥왕 순수비를 설치합니다. 총 4개가 있어요. 4개. 그런데 진흥왕이 순수 세우지 않는 비석도 한 개 있긴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단양 적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양 지역에 세웠던 하나의 비석입니다. 적성은 뭐냐면 쌓을 적자, 성이지. 단양 지역을 고구려부터 빼앗고 나서 그 지역에 성을 쌓는 과정에서 세운 비석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그 이야기들이 여기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고구려가 누구랑 싸우는 과정. 고구려는 이제는 누구랑 싸워야 돼? 지금 바쁘잖아. 고구려 바빠요. 개 바빠 고구려. 수나라와하고 당나라와의 싸우는 과정.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 혼자 힘으로 안 됐지. 누구에게 오퍼합니까? 당 또 왜요? 혼자 힘으로 어디를 멸망시켜? 고구려. 그래서 그들 간의 동맹, 무슨 동맹?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신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가 끈질기게 신라를 공격합니다. 누굴까요? 백제인 거죠. 백제 지금 봐봐. 성왕 죽었잖아. 백제가 제일 열받는다고. 백제는 군대가 생길 때마다 누구한테 공격해요? 신라한테요. 신라는 미치겠는 거야, 진짜로. 근데 고구려한테 도와줘 하니까 고구려 도와줘요? 고구려 뭐라 했을까요? 새끼 양심 있나 없나 하면서 너 한강유역 안 가져올래? 하면서 한강유역 내놓고 이야기해라. 못 주겠거든. 그러니까 손잡을 수 있는 곳은 누구밖에 없어? 당나라인 거죠. 맞죠? 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 학습지만 채워보고 끝낼게요. 자, 학습지 봅시다. 자, 학습지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건 뭐죠? 왕권 쓰면 되겠죠. 왕권 1번에. 2번은요. 율령. 3번은 불교. 4번은 오부죠. 오부. 여기서 말하는 5개의 부족. 오부. 다음에 5번은요. 근초고왕 쓰면 되겠죠. 근초고왕. 5번 근초고왕. 6번은요. 여기 있는 금강가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가야. 그 다음에 7번은요. 여기 있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요 이야기를 쓰면 되겠고 8번은요. 성왕. 이 성왕의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성왕은 불쌍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9번은요. 지정왕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요. 10번은
우리 버프망 때 이야기했던 우리 하나 더 쓸까요? 율령 반포. 우리 율령까지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오른쪽 쪽지 시험은 할 수 있죠, 맞지? 못하겠으면은 쌤 영상 보면은 이거 올려놓겠습니다. 알았죠? 수고했습니다.